늘 여며져요. 이렇게 늘 여며지고 참 대종사님을 뵌 분 어른이라 저러시는구나 다르구나 늘 다른 점을 발견해.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만 불러도 가슴이 막 벅차고 그 어머니요 그 힘이 어디서 그게 제가 느끼는 게 그렇게 큰 힘을 받아요. 어머니만 불러도. 원기 20년 대종사의 하명으로 권장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나물 캐고 나무하시며 이것도 대종사님 만난 덕분이라고 즐겁고 기쁘다시며 초창교당의 초석을 다지셨다지요. 월사님을 보내시고 아파하시던 그날 그 안타깝던 모습 무슨 말로도 다 위로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렵게 공부 마친 월산이 5 동생을 다 가르친 아버지였다 하시며 나는 월산을 아들이 아니라 큰 스승으로 모시고 살으셨다고 목이 메이시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그 말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명타원님을 통해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어찌 후진들이 명타원님을 숨은 도인이라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배담자들이 오던 날 힘들게 몸을 일으키시며 내가 참 아픈데 대종사님 말씀 증언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견뎌야지 하시며 정갈하고 단정하게 옷매옷을 챙기시고 3시간이 넘는 대담을 견디시며 눕기를 권하여도 손님들이 돌아가야지 하시며 끝까지 대종사님 모시듯 하신 겸양을 지키시던 고고하신 모습 참으로 귀하셨습니다. 이제 그 지치시고 힘든 육신 다 놓으셨으니 부디 청정한 일념을 챙기시어 영생토록 이 공부 이 사업 이뤄가시는 성자의 길로 오시기를 깊이 축원 올립니다. 말씀으로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문자 박사 되지 말고 실천 박사 되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실 정도로 교법이 그냥 이렇게 생활 자체가 법이고 생활 자체가 신앙이고 수행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스승이고 그러신다. 합장하시고 축원을 올립니다. 원기 13년 3월 소태산 대종사를 뵙고 성경이란 법명을 친필로 받으면서 이름값 하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올곧고 교육시킨 6남매 중 1남 3녀를 전무 출신으로 출가시켜 회상에 크게 분하게 하셨고 법신불 사은이셔 저희 제가 출가 교도일동은 명타원 민성경 원정사의 8인식을 당화 지극한 정성으로 해탈 천도를 공동 발원하오니 비안에서 잠시 편히 쉬시옵다가 이런 회상을 이끄시는 성불지중의 큰 성자로 다시 오시어 세세생생 대법륜을 부르시었고 만생령 앞길을 열어주시는 대자비불로 오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 그
일생은 진흙속의 연꽃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생애였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과 수급이 깊은 법연으로 일원회상에 참여하여 독실한 신봉자로 봉도사업에 공헌하시고 속 깊은 수행으로 성년의 반열에 오르셨으며 자녀들을 해상의 참주인으로 생육희사하셨으니 거진 출전의 표상이요 후진들의 사표가 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명을 받들어 최초로 법복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살림살이를 총부 식구들과 흔연히 나누었고 신행 때 가져온 이불을 총부에 내놓아 대중들이 덮고 자게 했다는 초창기 일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직 해상의 발전만 생각할 뿐 사상이 떨어져서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상하자고 대하는 인연들이 두 마음 없이 존경하는 무명 성자이셨으니 그 신법과 공덕은 교단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명견열애지 노로이 무로 은은히 무은 광활 대성 밝게 열애의 땅을 보나니 드러났으나 드러남이 없고 숨어있으나 숨음이 없으니 광활하고 성스런 길이로 원기 100년 10월 27일 종법사 대로 그 어머니 특유 검버섯 이렇게 표현이 있었지만은 인간이 영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순간에 일생을 한 모습도 한 걸음도 소홀히 않는 그런 마음 살림을 잘하신 모습으로 해서 그 유족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모셔 보니까 커다란 나무 그늘이 풍요한 그래서 어떤 아픈 사람이 오고 어떤 약한 사람이 와도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넉넉한 그런 어머니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생을 한 마음도 다치지 않고 한 마음도 얽히지 않고 마무리하면 저렇게 거대한 산과 같은 모습으로 열반에 드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인을 했어요. 맞춰서 천천히 뒤에 관이 벌어져 버려. 못 삽으로 박았어. 못 뒤에 못 두 개 삽으로 박았어. 헌배에 올리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몇 살 잡수셨냐고. 어머니 몇 살 잡수셨어? 제 나이도 몰라요. 몰라. 세 살 잡수셨어. 3살.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찌요. 아 이제 꼭 하셔야 할 일이 계셔서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원불교가 100년을 맞이했어요. 그 초창기 대종사님 모시고 사셨던 때 생각하시면서 100년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100년 되니까 무슨 생각 나신다고 그러셨어? 이게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찌까 그 생각이지. 참 거룩하기도 하시다고. 그 처음에 그 익산 총부가 9년에 이쪽으로 그렇죠. 오셨잖아요. 그러는데 13년에 선을 나시고 원기 13년에 아버지가 전무 출신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게 그때 그 간고하던 그것을 보시고 지금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 대종사님 법이 정말로 한량없이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한다 그것을. 이제 그 생각. 네. 저 법명이 명타원님 법명이 성자 경자로 엄청나게 큰 법명인데 그 법명은 누가 내려주셨어요? 법명 누가 주셨냐고요? 분명 종사님이 주셨지. 어떻게 법명을 주셨어요? 그때 무슨 예, 말씀 계셨어요? 예. 종사님이 제 본명을 주셨어. 이 법명증 받으실 때 이야기를 좀 하셔요. 아 그런 게 이제 나는 갈상 시집은 갈상동이고 이제 여기 총부 그래서 인사로 오셨다 그래. 저 뭐요 결혼하고 이제 설치고 17살에 설 쓰고는 이제 우리 시어머님하고 이대기 씨, 이대기 씨하고 이제 세배를 왔어. 세배를 온 게 그 전에 식당방 그냥 저러면 머리가 맞닿게 세줘봤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 원불교 절도 수월하고 좋잖아요. 그냥 머리다 손대고 절으라고 앉은 게 왔냐 그래서 첫 말씀이에요. 왔냐 그래서 이제 예 그러고 대답하고 앉은 게 시자들 저 벽장에 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자가 벼를 내드린 게 못 갈아서 이제 드린 게 누런 그전에 백루지도 좋은 것이지 누르는 것이지. 그렇죠, 예. 누른 백루지다 요만해 거기다가 성사님께서는 생전 글씨를 쓰시면 부서 다듬들 안 하시고 생긴 대로 그냥 꾹 찍으셨어요. 꾹 찍어서 이제 내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이제 이름 받으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막 이름값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름값 해라. 이름값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무엇을 많이 해요. 이름값 못했어요. 저 슬하에 6남매 두셨다면서요? 어머니 우리 6남매 두셨다고. 예. 4분이나 출가를 하셨던데요? 4사람 전무 출신 시켰다고. 3사람 전무조치시고 이제 큰아들은 그 생활고를 전무조치를 못했어요. 그러다 늦게서 전무출신을 했지요. 그게 그 전무출신을 못 시킨 것이 아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모자간에 서로 살림하고 이제 얘들 거두고 그랬지요. 그러고 살았어요. 정자 호자 큰아들. 예. 그러다가 이제 월산에 늦게 전무출신하는 게 그렇게 좋고. 생활고 때문에 그 뒷바라지하고 생활해 가야 되니까 젊어서는 못 오다가 늦게 이제 큰아들이 출가하니까 그렇게 기쁘셨어요?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그냥. 큰아들 생각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자 호자. 큰아들 이야기. 월산 이야기 좀 하시라고. 어쩔까?
월산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중길리 교당에 월단이 늦게 전무 출신하는 게 그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고 대봉도 그 생활고에 거시경이라고 애들 거둔이라고 총구로 못 들어가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았어요. 예. 아버지가 44세. 그게 그것이 항상 미안하고 그 오빠가 대학교 3학년 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 생각하는 거 항상 스님으로 이제 받들었어요. 평생을 스님으로 받들었어. 스승으로. 그 오빠 졸업하면은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살림을 좀 우리한테 오빠한테 맡기고 재산 사는 거요. 운명 기우서요. 그러시다 못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3학년 때 가시니까 이제 모든 책임이 오빠한테 떨어지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이제 오빠하고 이제 밑에 동생 5을 다 이제 그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켜서 그 우리도 그 교단에 의뢰 안 하고 집에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거 안 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끝까지 정토회원 못 오신 그것을 우리 가르쳐서 내놓는 것으로라도 만의 일이라도 이제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회상에도 보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고 오빠가 그러니까 55가지가 그때 이제 상한선이요 전부 주신 출가가 55세 되니까 이제 그때는 막내 동생 동화죠. 대학원까지 맞춰주고 이제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것은 이제 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내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도 끊임없이 이제 네 일 해야지 이제 동생들 그만 보살피고 네 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오빠가 출가를 늦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항상 1등 전문 출신을 하고도 남을 사람을 이제 그렇게 붙들어서 살림시킨 것이 늘 마음에 그러시니까 오빠가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전부 현금이고 그 저기 부동산이고 정리를 해가지고 부동산은 한 4,000평 정도 교단에 이사를 하셔서 100주년 성업을 그걸로 시작을 한다고 종법사님께서 이제 그 수의단에서 그 광고를 하셨어요. 월산이 이 내놓은 그 부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사를 한다고 그러고 현금 3억은 한 것은 교육부에 이제 교육재단으로 그렇게 그걸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고 인제 월산 일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젊으셨을 때 삭바느질로 어머니 젊었을 때 바느질 그 품 바르셨잖아요. 네, 바느질 품 빨아서. 그 바느질 하실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대종사님 법복 하신 것부터 하시죠. 처음으로 법복을 내가 먼저 했어요. 대종사님 법복을 처음으로 만드신 아니 우리 법복을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기를. 근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그 견본 그 본같이 이렇게 주시면서 관복같이 해봐라 그렇게 하셨다면서 그 이야기 좀 하셔요. 우리 시어머님 이대계씨는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이 재단을 해주시면은 이제 마름질하라고 그래가지고 법복을 뭐지? 그러게 대종사님이 그리시면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재단을 관복같이 하셔갖고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그런데 관복을 아르세요 어머니가. 어머니 할아버지 조부님이 여기 전라 현감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저기 조회를 하러 가셔. 그 위에 할아버지는 더 뭐 높은 벼슬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게 관복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으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본관이 여흥이신가요? 여흥? 영민 씨시 어머니? 응? 어머니가 영민 씨시냐고. 영민 씨. 네. 그러면 조선말 왕족 출신이시네요? 아니 귀족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위에 조부님들이랑 벼슬을 하셨구만. 예, 벼슬을 하죠. 대갓집 아주 대갓집. 처음에 저 결혼하실 때 이야기 생각나시는 대로 어머니 결혼하실 때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때는 뭐
시방 시녀성들 같이 거시게 그 같아. 그저 어른이 붙여주면 가 사는 것이지. 그런 게 충청도 부에서 이 갈산동으로 양반 찾아서 왔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한 양반도 베세라집에서 생겨서 양반밖에 몰라. 맨 양반 타령밖에 몰라. 그러게 어려서부터 이제 너무나 그 차별 속에서 살으셔가지고 원불교를 오니까 그냥 그게 차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으시더래요. 그냥 그 일꾼들 머슴들은 저 그냥 그 뜰 아래서 하고 곤장 맞고 그냥 그랬었는 것이 마음에 어려서도 항상 왜 저럴까, 같은 사람인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참 많으셨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대종사님을 이렇게 딱 절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순간에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여기를 왔어야 하는데 이제 그랬구나, 속으로 그 생각이 번개같이 드는데 이제 할 일이 있다고 그러셨대요. 네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뵙는데 배울 수가 없었대요. 대종사님 안광이 어떻게 부신지 대종사님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본 일이 이렇게 없을 정도로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종사님 뵙고 이제 그 뒤부터 겨울 여름에 어머니. 동화선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대종사님 모시고 공부하시던 이야기, 동선 하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대종사님 모시고 아침 좌선할 때 대종사님 나오셨던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 전에는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안 받았어요. 이제 그 오는 교도들이 공화당에서 공회당에서 이제 새벽에 공화당으로 좌선을 들어가면 이제 가서 좌선으로 앉아서 막 1시간만 되면은 대종사님이 들으셔. 들으셔갖고 1시간을 쓰셨어. 기운 뜨는 거 보시느라고. 이게 나가실 때는 이제 죽비로 그게 좌선을 잘못해서 그러는가 죽비를 머리를 한 번씩 때리고 가시오. 그리고 어머니 강연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아, 그전에는 학식이 있어요. 뭐지요? 맹자왈 공장을만 찾고 살았는데 이제 강연을 하루 저녁에는 회화하고 하루 저녁에는 강연하고 그렇게 하는데 회화 남녀가 이제 같이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지. 그 전에 동진아 선생님 계실 적에 그 양반이 무엇을 잘 알았던가 죽겠다고 가서 배워가지고 저녁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한 말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주원 무언 그냥 그놈의 뭐 치마꼬리가 못다는가 치마꼬리만 신켜 잡고 사서 그전에는 노랑저고리다가 빨강 치마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치마꼬리만 훑어잡고 이제 주원 부어놓고 나오지. 그전에 여기 저수지가 있었잖아요. 저수지를 가시대. 근데 통한 것도 모시고 갔어요. 그전에는 거기서 바람 따서 배 타고 다니면 바람 따서 맞고.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서 기경을 하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날따라 강연 자리가 돌아왔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저수지를 구경하고 왔다고. 저수지를 구경할 때 그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이 못하고 또 보태서 저수지가 됐지. 처음에 한여서 내려와서 저수지가 안 됐겠다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하고도 하고 하면은 그렇게 수양이 싸지겠다 그랬더니 그전엔 종사님께서 맨 치면 오른손에만 땡땡이를 치세요. 막 땡땡이를 올리세요. 아 그런 게 가슴이 떨려서 더 못했지. 이게 이제 주원부원하고 이제 또 시작을 끝까지 시작하는 게 두 번을 땡땡이를 나 두 갑을 줬어요. 두 갑을. 아이고. 두 갑 받으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기분이고 뭐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대종사님이 그 당시에 그 여성 어른들한테 여자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강연을 시키고 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왜 여자들한테도 강연하고 똑같이 선도시키고 대종사님이 그러셨냐고요. 뭐 그러셨죠. 똑같이 한 방에서 다 강연도 한 방에서 하고 회화도 한 방에서 하고 평등 세상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 어머니가. 지 얼었어. 그러게 어려서 강연 세상 회화 세상 밤이 당하면은 저녁 밥을 못 먹어.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서. 그러게 그 그런 게 가방 저 뭐야 부산 서울 그런 데서 모두 성객들이 모여서 하는데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합해서 하는. 아니 무엇 때문에 대종사님이 여자들도 그렇게 강연을 시키고 그러셨겠느냐고. 그 대종사님 뜻이 뭐냐고. 이런 세상 보시고 그랬지. 이런 세상 보시고. 이런 세상 보시고. 그러니까 미래 세상을 내다보시고요. 앞으로 세상을 내다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랬지. 앞으로 세상을 내다보시고 그랬었지. 그러면 이제 저 우리 명타우님은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분이셨네요. 명타원님은 대종사님 뵙고 그랬으니까 운이 엄청 좋으신 분이냐고. 아 그러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를 이뻐하셨어. 예. 그 이뻐하셨던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 법명증을 주시면서 이름값이라고 주셨는데 지가 이름값을 못했어요. 노인자. 그게 노인이. 아 이름값 다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그게 우리가 용타원님한테 평소에 그래서 같은 그 법명증을 싸고 가지고 다녔는데 이사를 하도 다닌 게 어디다 빠지고 없어. 그 법명증 잊어버린 것이. 어머니 갈산동에서 저기 그 누에 키울 때 누에 키우러 저기 공동 작업하러 오시면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잊어버렸지. 걸음 한 걸음을 걸어도 잘 왔다 그러신대요. 걸음 한 걸음을 걸어도 이 세상을 위해서 걷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한다. 자주 오느라 그렇게 그러셨대요. 이게 작업 안 나온 사람은 그냥 걱정을 하시지.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갈상동에서 죽고 살고 그때 월단이 전무출신해가지고 서무개 서구격에 있는데 뉴욕키는 작업을 맡았어. 남편이. 당신 영감이. 이게 신랑도 보기 좋으면서 신랑도 보기 좋으면서 동남산 울릴 말씀하시네. 작업도 하기 좋으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총남산 울렸어. 아이고 참 굉장하시네요. 굉장하시네요. 숨이 결혼해가지고 이틀 전인가 신랑이랑 같이 자고는 가서 석 달 만에 들어오고 2달 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 생각하면 기릅동갑이야. 이게 신랑 보기 위해고 대종사를 뵙기도 위하고 작업하기도 위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갈상동서 지금 뭐 버스가 천지가 버스니 갈상동서 걸어가지고 오면은 벌써
작업장에서 뽕들을 따야. 자른 작업이 아니라 뽕 따는 작업. 근데 용타원님 말씀을 들리면 그때 리얼을 열정이나 먹인 게 그 앞이가 맨 뽕나무 맛이었지요. 원광대학 그쪽이 뽕나무 밭이어서 저기 벽돌 막 그거 넘어오면 거기가 환했대요. 그 대종사님 뽕 계신 따는 데가. 재미가 그렇게 있고. 또 저기 원광대학교 솔밭에 모시고 가니까 뭐 여기가 뭐 된다고 했다고 그러셨어요? 한 번은 종사님께서 나가시 들어서기 그 전에. 꼭 모시고 따라다녔어 종사님은. 이제 모시고 간 게 그 원광대학 그 전에 그게 무섭은 솔밭이었어요. 그래서 단장을 이렇게 이러시면서 이제 여가 이제 후세는 큰 학교 잊어버렸죠. 큰 학교가 큰 문화주택이 들어앉을 것이다. 병원도 들어앉고 학교도 들어앉고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리고 무엇을 보는 게 왜 저렇게 부황스러웠을까. 아 이런 데가 뭐나 학교 들어앉고 병원 들어앉아요. 너는 볼 것이다. 앞으로 너는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럼 대종사님 안 보세요. 나도 보지. 그때는 저렇게 문화주택이들 앉았어요. 그때는 대종사님이라고 그때는 무서웠어요. 솔밭이. 아버님이라고. 요만한 솔밭 사줘 사람 댕기고. 지금 저 원광대학 보시고 학교 병원을 보시면 그때 말씀하신 대종사님 생각이 간절하시겠네요. 간절해요. 예, 간절해요. 눈물도 나시고요. 대종사님이 지금 저 어떻게 대종사님 생각을 날마다 하세요? 아 그런 게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대종사님 생각을 날마다 하시냐고. 그러죠. 그 전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만해요. 이제 그것은 그만하시고 아무것도 대종사님 모르고. 생각. 아니 말씀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왜 저렇게 부황스러웠을까 그때 이런 세상을 보시고 그랬던가 왜 참말로. 근데 우치한 중생은 왜 저렇게 부황 말씀하실까? 부황스러운 말씀으로 들었다. 그 일상 이제 그 수행. 대종사님 말씀을 설명 그냥 하세요. 단장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 말씀.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칭찬 많이 받으셨을 때 계셨어요? 칭찬 받으실 때 어떨 때 칭찬 받으셨어요? 뭐 칭찬해서 뭐 강연하다 막 노장관에 이 구실 둥그런 소리다 그러시요. 노장관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다. 은구슬 굴르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했는가 몰라. 수영 가서 허락 못해요. 노쟁반에 은구슬 굴러갈 만큼 잘하셨네요. 그러셨대. 대종사님만 뵈면 좋고 그냥 갈 때는 몰고 가고 또 집에 오실 때는 서원에서 몰고 가. 그거는 가야 한 게 잘 가거라 했으면 눈물부터 나와. 그때는 식구가 별 세상을 다 살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챙기신 것 같아. 대종사님 그 전에는 가난한 게 누구든지 가난하게 사는 게 그 풋뿌리를 베가지고 이렇게 멍석에다 문질러서 까불러서 그러면 또 삶아서 또 볶아서 그렇게 죽 끓여 먹고 살았어요. 아 이제 그때는 철새가 있었는가 보리가 누르나서 벼다가 이렇게
멍석다 놓고 이제 비벼서 까불으란 게 대종사님 돌아가셨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까먹어 버려서 그것을 멍석다 까불려야 하는데 가지고 나가서 수채꾼에다 까불러 버렸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대종사님 열반 오셔서 이제 그렇게 검정 법복 200개 만드실 때 어머니도 만드셨다면서요. 응? 검정 법복 200개 만들어 가지고 그 어머니 거 그 영훈 사모님 드렸다는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 법복은 지가 아는 법복이 없어요. 이대교 지가 그 재단 상대. 예. 아, 이게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 시어머님은 가세지라고 없어서 그렇게 그 동길로 밭길로 걸어가셨대. 가세지라고 검정 법복을 200개를 하라고 200개인지도 모르시고 검정 법복을 해다 드리면 이게 또 우리 해오라고 시어머님하고 그러셨대요. 대종사님하고 다 이게 또 그렇게 광목으로 이렇게 요매 넓이 요만하게 해서 이렇게 또 하나를 받으셔서 법복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예, 그랬는데 옛날 그 의복 변천사 보면 검정 것을 대체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법복 입은 사람만 따라가도록 그랬더만요. 보니까. 근데 영훈 사모님이 형님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아고 평소에 정말 자매같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영훈 사모님하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형님 그거 나 좀 나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좀 여리시 어머니 마음이 그러게 이렇게 주셨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지 모르고 또 만들면 되는지 알고 이제 드렸던지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막 논으로 밭으로 막 빠지면서 대종산 열반하셔서 그 가셨다면서요. 아, 그때는 일반 놈들이 막 이만한 몽댕이들 들고 막 때려요. 따라가면. 근데 못 가게 해서 막 논으로 밭으로 그 장지까지 갔어요. 가서 그 화장터 입관을 하는데 늘이 너무 커서 그 화장만 들어가더라네. 그게 이제 또 늘을 빼고 아이고 그때 문 생각하면 그게 시방 그때 하도 울어서 시방 눈물도 안 나와. 그때 이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고 그 뒤로 정산용사님 모시고 있고 또 사실 때 이렇게 고생하신 이야기 기억나는 이야기 말씀 좀 해주세요. 자식들 키우고 집에 할 것이 많아도 교당에 가야 해요. 6.25 때 그 인민군들이 총부 점령해가지고 그 가위 들고 바느질하러 가셨던 이야기.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 해보셔요. 이제 그 전에 여름이라 모시로 이렇게 zw기적삼을 입으시고 이 반바지를 입으시고 문학회가 쓰셨어요. 쓰시면 코가 땅에 닿게 절하라만 오늘도 오라고 돼. 예, 오늘도 오라고 해서 또 왔어요. 오라고 하면 자꾸 가고 먹으라고 하면 자꾸 먹고 그래라. 내일도 오라고 하면 내일도 와. 내일도 와서 해요. 그게 어려서부터 바느질은 잘해서 광목을 한 서너 거풀 접어놓고는 막 전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갖고 칼로 막 그려. 그래서 이제 꼬매라고. 그게 펄렁펄렁한 거 이거 달고 이거 달고 한 거 옷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댕기느라고. 웬 자방쯤 다 뺏어다가 놓고. 인민군들이 네. 그래 정산 종사님이 총부에서 그렇게 그 하시면서 시키는데. 이게 정산 종사님께 하라면 해요.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라. 그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허내는 문학가 쓰셨어. 저기를 반바지 이렇게 단장 짓고 이렇게 짧게 입으시고 정식으로 바지적으로 입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입으시고. 그럼 요즘에 이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 생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무슨 공부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루를? 그거 괜찮아야지. 그럭저럭 저신저골이 되셔갖고 뭔 따로 그 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시오. 아이고 정산님이 그 난리통에 꼭 아침에 못 넣기게 지팽이 짓고 서서 오는 사람 다 말씀하시고 허라면 허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 아무도 이렇게 상하거나 다치거나 그런 분이 없으셨나요? 6.25 때? 다치거나 총부에서 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럼 몇 달 동안 그런 생활을 하셨대요? 그전에는 몇 달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냐고. 인민군들이 몇 달 동안? 끝나더라겠죠. 네? 거기 끝나더라. 끝나더라. 총부서 끝나더라겠어. 예. 그 유일 정민소에 낮에는 아이고 그 무서운 데서 어떻게 계시는가 말라. 저녁에 늦게 들어가셨는지 나도 그 기억은 나요. 아버지가 저녁에 어둑어둑 하면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어디를 가셔서 그게 그때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내가 했는데 하도 거기서 아이고 종사님께서 어디 피난 가시죠? 근데 피난은 어디로 가? 이게 피난처다. 피난은 어디로 가? 어떻게 여기 무서워서 여기서 계시? 아 그놈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피난은 내가 어디로 가? 그놈들이 나를 무서워해. 꼭 하라는 데 해라. 사방 송방 떨어다가 명태 호박 떨어다가 호박을 이만저기 썰어서 명태 끊어놓고 지져서 밥 주고. 근데 막 맛있었어 그때. 인민군들이 해줘? 이게 정산 안 먹고 가지 말고 먹고 가. 안 먹고 가면 사상이 또 그럴까봐. 처음 들어 저는 자방집에다 그거 받고. 대산종사님은 좌포에서 모셨는가 한 3개월을 숙식을 이렇게 받으셨다네요. 이렇게 비워놓으면 그거 대고 받기만 하면 아버지가 중길리 그 교모 그거 온 이름이 덜거리요. 덜거리. 직광목으로. 지금도 그러면 삭바나질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눈어서 바나지. 아, 지가 바나지 팔아먹고 살았어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따님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잘나가지고 종사님을 모시고 살아도 종사님을 호령하면서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자력이. 그래도 딱 결정적인 것에는 우리가 지금도 꼼짝 못하죠. 아니 아무튼 네. 아이고 살고 난 게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데. 한 번 더 여쭐게요. 큰아들 이야기. 월산 이야기 좀 하시라고. 우리 월산? 키울 때 이야기랑 뒷바라질 때 이야기랑. 총부의 하수건 이야기 좀 해보시오. 아니 안 했지요.
어렸을 때 그 네. 큰아들 다 키우시던 끓이고 이야기. 살았어. 아니 오빠가 일국민학교 다니고 어머니는 좌포 계셔서 총부 식당에서 하숙하셨잖아요. 대종사님 계실 때. 그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나는 달거리에서 살고 이제 달거리에서 학교 놓을 수가 없은 게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충북 감원으로 계셨어 그때. 이게 할머니한테 보낸 것이지 이제 충북으로 보냈어. 아 근데 그 사람은 콩밥을 그렇게 못 먹어. 그전엔 종콩을 쌀보다 더 많이 넣고 밥했어요. 이게 콩밥 안 먹으려고 이제 밥품은 가서 변두를 가져가서 이렇게 콩 덜 섞게 달라고만 우리 시어머님은 그런다고 또 걱정을 하시고 무슨 세상 살았어요. 울산도 어려서 산이라고 했었어. 근데 월산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대환영을 받고 한 번은 그렇게 한 번도 속을 세게 본 적이 없대요. 달거리로 오는데 차비가 모자라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착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냥 질같이도 울고 섰은 게 어떤 신사가 왜 오냐고 그러더래요. 이게 차비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한 게 50전이 뭐 그때 50전 썼죠. 50전이 모자란다고. 그런 게 돈 50전을 주면서 타 타고 가라고 주더래요. 이게 그 돈 50전 가지고 차 타고 돈 몇십 전이 남은 게 사탕 싸가지고 가서 어머니 드린다고. 그 월사님이 저 효도한 이야기 더 좀 한번 해주세요. 사탕 이야기도 말고 또 다른 이야기 생각나시는 대로. 월사는 말도 못할 효자요. 예. 어머니한테 한번 말 한마디 크게 안 했어. 가더라. 참 나는 저를 신인같이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살았네요. 싸움이라고는 안 해봤어. 월사님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할 수가 없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누루 없이 하신 분이 우리 월사님이요. 금이 처음에 학교 생겨갖고 그거 선생으로 가서 벌기 시작했죠. 벌어서 자식들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워서 참말로 예 그렇게 고마워서 참 스님같이 모셨어요. 당신이 할 일을 아들이 그렇게 자식이라고 말 한마디를 못했어. 함부로 안 했어. 오늘 처음에 딱 문 들어서면서 정자 호자 문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문패를 그대로 두신 뜻이 생각이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 계시죠? 예. 그 아들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한 번은 이제 그 막둥이 동생이 그 어려서 그 변놀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핵 고관절을 앓아서 이렇게 다리를 상당히 절어요. 이게 늘그 평생을 제 동생들 전무철진 시킨 것이 그렇게 고맙고 뒷발을 해준 것이 그렇게 고맙고 근데 내가 먼저 가야 하나지 지가 먼저 가버렸어. 그래서 이게 생선은 할 수 없는 것이지. 뭔 과를 선택을 해줘야 지가 그렇게 평생에 그 어려움 없이 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의대는 그때는 이제 안 받아줘요. 장애인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학대학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약학대학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되었고 그 군산으로 이제 실습을 갔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궁금해 하셔. 그 막둥이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루는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더래요, 월사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야가 안 오는가, 저기 월산이 안 오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했더니 군산을 갔다 온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어머니 막둥이, 이름이 막둥이거든요. 성호라고도 안 하고 어머니 막둥이 이렇게 시습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자면 어머니가 무엇을 염려를 하시는지를 오빠는 그냥 알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셋이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보는 이제 그 전문 출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요양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그 다른 생각을 사심을 안 갖겠구나 하는 것을 당신이 알으셨다고 그래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공사하다가 그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한테 딱 그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씩 다 예축을 해가지고 다 주셨어요, 저희한테.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시는 것을 알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심지어 안락을 드리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일이 없어. 그게 조금 이렇게 그거 하면은 삐시거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왜 저러신지 어머니가 그냥 그러실 뿐이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앞세우셨으니 말로는 못 하시지요. 그런데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한 번 딱 울으시고는 어찌든지 젊어서 이제 소년 출가해서 대종사님 그 문화에서 세세생생 훌륭한 그런 그 삶을 살도록 정성스럽게 빌어라. 그러시고 100일 동안 여기서 우리가 해마다 셋이 앉아서 독경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문패를 못 띠라고 그러세요. 문패 띠지 말아라. 이것은 네 오래비 집이다. 그렇게 그러셔서 그리고 하루도 안 빼고 그리고 저쪽 방을 쓰셨는데 이제 그 오빠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올라오셨고 대종사님 진영만 모시고 이렇게 다니세요. 다른 스승님도 다 이제 그래서 저 책상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5분 스승 다 모셨지만 그렇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참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원망을 하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하면은 이렇게 하시고 종사님 성경이가 잘 지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먼지 돼갖고 이런 결과를 받아서 어쩌다가 나 같은 밥복 중생이 시킨 대로 그런 했으면 어려운 대상을 만났나가 참 즐겁고 항상 예. 그렇게 하고 오빠가 42년 5개월을 원고에서 근무하고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갔다가 모시고 오니까 목탁이랑 이리 갖고 와라 그러세요. 이제 법신불전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뭐 드시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딱 쓰시더니 봉고를 하시는 거예요. 민성경 장남 월산 송정호 원고에서 42년 몇 개월 동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근무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퇴임해서 감사하다고 딱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 보고 봉고를 하라고 했으면 무슨 막 형식을 차리고 뭐 경상을 갖고 와라 무엇이 어쩐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럴 텐데 딱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일상생활 이제 단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냥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하시지 뭔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늘 기쁜 일이 있어도 종사님 한테 먼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참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앙의 차원이 이렇게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희는 출가를 했으면서도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그리고 일념 만념을 이제 천년 만념을 일념으로 한다 그 말씀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셔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염주를 가질 때도 있지만 거의 안 가지고 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 나는 맨단주 돌린다. 그것이 맨단주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볼게요. 맨단주라고 맨단주는 뭐예요? 맨단주. 어머니 염주 안 갖고 늘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예. 맨단주로 이렇게 뭐 하세요? 예. 그래서 늘 그야말로 그 희열에 오빠가 가셨어도 또 이렇게 와서 이 회상에 와서 일할 거다 하는 큰 믿음이 흔들리들 않으니까 그 정으로 그립고 한 거야 한정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견디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보통 노인 같으면 눈물 빨아먹고 그냥 그러실 텐데도 오빠 열반 기념대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 모이시거든요. 자녀들이 이제 서울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그때 한 번씩 물으시더라고요. 1시 반시도 안 보고 싶은 순간이 없었다 그러시는데 농업부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그 4곳인가 그렇게 살으셨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진지를 그 공타원님이 받드는데 너무 반찬이 없으니까 밥을 그 해놓고 이제 어머니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타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집으로 쫓아가면 너희 집에서 고추장도 그냥 단지채 불끈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참 그 너희 어머니 덕을 내가 많이 봤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너희 어머니도 이제 그러신다. 그렇게 그거를 하시면서 그때는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셔. 제가 해서 이제 따로 살림들은 살으시지만 그렇게 이제 그 드나들으셨고 그 성산종사님도 늘 내가 너희들을 보면은 그냥 보통 안 보인다. 보령이랑 보령이 소리를 그 보령이라고 그러시면서 보령이 같이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그 저기 애끼시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기억도 좀 하고 계실란가요? 어머니는 그런데 이제 별로 그런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했던 것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자랑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사로 이렇게 보면은 왜 산업부에서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젊은이들이 해서 덮으려고 그렇게 잡고 다니니까 그런데 용타원님이 그러시는데 그 이불이 너희 어머니 이불이다. 이제 그 너희 어머니 시집 올 때 해온 이불이다. 이렇게 혼인 예물 이불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 총부에 내놔서 그랬다.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서 너희 어머니 이불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렇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좋은 비단 이불이 그 두껍고 큰 비단 이불이 정말로 귀하고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탁 사업은 못 하셨어도 정말로 힘껏 이렇게 그 작업도 오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교고총간에 보면 그 처음에 법의사정을 예비특신금부터 그 하셨잖아요. 그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특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정식으로는 3년이고 아니 5년이고 아버지가 이제 그 원기 13년부터 18년까지 전무 출신을 정식으로는 이제 돼 있고 3년은 그냥 이제 어떻게 하실까 하고 그 좌포에서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는 그때 아버지는 그때도 전무 출신으로 알으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제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만요. 그러는데 그 저기 그 생각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살림이 어려우니까 대종사님이 3년만 가서 나갔다 있다 오느라 그러셨대. 그러니까 그 마령으로 보내보셔도 애들 교육이 이제 그러니까 오빠만 이리 떼어보내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게 그때 세제 전무 출신을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제가 커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머니를 딸려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감원처럼 이제 그 구사님도 모시고 그 대산종사님이 이제 그 편찮으셔서 잠깐 와 계시는 살림 정리하러 가셨다고 그러셨어요. 대산종사님이. 그래서 그랬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진지를 받들고 그러셨으면은 제가 교도인데 그냥 그 진지를 받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셔서 사시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전부 주신 그 서류가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는 일대 성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때 법이 사정이 돼 있으면은 그게 대단한 그건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러고 그 말씀하신 것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저기가 했고 그 모건단 그 어머니 그 대종사님 의료 복제 하려고 이제 그 용타원님한테 신성회 관장이 가니까 나는 잘 모른다고 어머니한테 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신성회 관장이 나한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거를 했는데 그 모건단 그 저기 배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드린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물 받은 그 비단. 함에 들은 그 비단이 그거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이제 함 받은 거니까 어른한테 여쭌 거예요. 어머니 이거 종사님 해드린 그거 마고자가 하나 들었는데 종사님 해드리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좋지 하고 해서 해드렸대. 그런데 이제 요전날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거 가서서 이제 그랬지 당신이 무슨 복을 짓고 그런 것은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 나 1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알아요. 이제 그 까마득한데 옆에서 성산법사님이나 공타원님이나 이제 또 용타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아버지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 교고총관에 아버지가 글 낸 것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이제 그러셨고. 그 용타원님이 어머니가 굉장히 영민하셔가지고 그 대종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앓으셨대요. 우리는 그 축에 못 꼈다. 너 어머니는 인물도 이쁘고 그 물찬 제비 마냥 그렇게 20대 그 전이니까 20대 초반이고 그렇게 고우시더래요. 근데 이제 저런데 사진도 보면은 이제 치마 이렇게 단단하게 입고 이제 그 대충 고우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간에 생활이 원체 어려우니까 뭐 그때는 그 총부밖에 없으니까 그 총부 안 가면은 이제 그 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익산교당을 아버지 보고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아버지 보고 그 계속 쉬면 그러니까 교당을 그 허락해서 아버지가 익산교당 창립 멤버세요. 그래갖고 익산교당을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 몇십 년간을 30 몇 년을 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당 살림이 당신 살림이 그렇게 김치 근타원님이 그러세요. 그 성경시 오시라고 저기 양산종사님도 그러셨고 그 성경시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 김치를 담으려고 하다가도 좀 초상이 났다는 거 한번 엎어놓고 그냥 가시지. 그래서 좌산 상사님하고 북일 저기 그 삼성 또 저기 총부 옆에 있는 어디 도원 신용 또 저기 어디요 5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머리로 이어서 그 사기 그릇 살림살이 사 날르면서 그 좌산 상사님하고 함께 그 저기 연원교당을 하셨는데 그리고 좌산 상사님도 정말로 귀하게 이렇게 그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돈 신심 있는 교도님이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언니가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그 어머니 꼭 100주년까지 살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모셔야 한다고 꼭 증명법사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사심이 있던 그 어린 저기 교무들 있잖아요. 2년 다 건 교무들 사심이 생기면 할머니를 뵙고 간대요. 예, 그래가지고 참 많이 다녔어. 그래서 사라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저는 지금 혼내고 막 그러시고 자르라고 오시고 인터뷰 저기로 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황홀해가지고 역대 종법사님을 다 메신 어른 그리고 초창기 그 선을 이렇게 그냥 나신 어른을 직접 앞에 모시고 여쭈려니까 그냥 제가 굉장히 황홀해서 뭐라고 그때는 제가 출가가 없이 그렇게 동화 6개월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가 보더라고. 저 명타원님 어머니 저 5분 종법사님을 모셔셨어요. 5분 종법사님을 모셨다고요 어머니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산상사님, 경산종법사님 그러시죠? 다 배웠어. 그 다 배신 소감, 느낌,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고 정산종사님은 어떤 분이고 대산종사님 어떤 분이고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대종사님은 어떤 성자세요? 잊어버렸지.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냐는 게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지.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 이게 코끼리를 만져보는 것처럼 자기 내름대로 하잖아요. 어떤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아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시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해 그 말씀? 이렇게 가루내가지고 쪼개가지고 대종사님 대성 성자를 그렇게 그냥 그러면 쓰냐 하는 마음이 가득 오셔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혼났어. 정산종사님은 어떤 분이셔? 어머니 같으셨지요? 어머니 같이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막 화내시고 막 눈썹이 싹 종법사님을 다 배웠다고. 눈썹이 싹 올라가게 그렇게 오래 살았었죠. 오래 사는 게 다 배웠어. 그러시죠. 예. 복이세요. 큰 복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산님하고는 남매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꼭 느껴. 너어머니, 야, 너어머니가 너희들 나갖고 내가 호강한다. 너어머니 좀 오시래라. 열반호식이 얼마 전에 3개월 우리가 맨 3개월도 안 저기 되고. 그 시봉진들 들으니까 제가로서는 우리가 맨 마지막 찍었대요 사진을. 대산종사님 모시고 이렇게 밖에서. 그런데 저기 계시면 우리들은 여러 데나 들어가야 저러잖아요. 근데 땅에 그냥 엎드리시더라고. 땅에 그냥 엎드리셔가지고 오체투지 하시고. 뵙는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거지. 뭔 이렇게 어디 앉으세요, 뭐 인사드릴게요 그런 게 없으시더만요. 예, 그냥 그 그러시더라고. 된 자리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대종사님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신문이나 그런데 놔도 꼭 이렇게 해서 따로 정하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모시지 어른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은 못마땅하다고 그러세요. 사방에다 해가고. 그리고 이제 좌사님은 말하자면 부모 자식 같아요. 그래 저때 갔더니 내가 저 퇴임하면 그 아랫방에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구만. 맡아놨다고 그러세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어머니 허자고 이제 그러신 적인데 어머니가 큰 부처님으로 그냥 이생 큰 부처님으로 모시겠다고. 공사 잘하세요. 그게 후진한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